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색다른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리틀록 사건입니다. 리틀록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인종차별 사건인데요. 근데 이 사건에 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인종차별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특수부대가 투입이 됐었어요. 이상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리틀록 사건은 과연 어떤 인종차별이었는지, 왜 미국의 특수부대가 투입이 된 건지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리틀록 사건은 1957년 미국에서 발생한 흑인을 향한 인종차별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명령으로 미국의 특수부대가 투입이 되면서 이 인종차별 사건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요. 때는 1954년이었어요. 이때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하나 내놓습니다. 판결 내용은 이랬어요. 앞으로 우리 미국에서는 피부색을 이유로 학생들의 교육을 분리하거나 차별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었죠. 그러니까 당시에 1950년대 미국에서는 여전히 백인들이 흑인들한테 인종차별을 굉장히 심하게 할 때였어요. 그래서 백인들만을 위한 학교도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리 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지라도 흑인 학생이라면 절대 이 백인들을 위한 학교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5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피부색 때문에 어떤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할 수가 있었고요. 그 말인즉 공부만 잘하면 흑인 학생들도 백인들을 위한 학교에 아무 문제 없이 입학할 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아칸소 주에 있는 리틀록 고등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리틀록 고등학교는 미국 아칸소주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하나고 사실 백인 학생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였는데요. 앞선 판결 때문에 흑인 학생 9명이 이 리틀록 고등학교에 입학 신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이 있었으니까 학교 측에서는 흑인 학생들의 입학을 만장일치로 다 받아줬어요. 아, 그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니까 우리 학교가 따라야지 하면서 흑인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리틀록 고등학교에도 이제 흑인들이 다닐 수가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였냐면 당시 학교에 이 백인 학부모들의 반대가 좀 심했어요. 학부모들은 우리 백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흑인들이 절대 올 수 없다. 입학하지 마라. 라고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뭐 솔직히 학부모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도 학교 측에서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교 측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바로 아칸소주의 주지사가 등장을 하는 거였는데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뭐 강원도지사급에 되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이 주지사가 리틀록 고등학교 사건에 개입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리틀록 고등학교는 백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다. 전통적으로 백인 학생들을 위한 학교였으니까 흑인들은 입학할 수 없다. 라고 좀 인종차별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 주지사는 미국 중앙정부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 인종차별 계속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대법원도 화가 나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지사, 흑인 학생들의 입학을 허가하세요. 우리가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칸소의 주지사는 싫어요. 흑인 학생들은 입학 못해요. 여기는 백인들을 위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갔습니다. 근데 이 주지사가 그냥 거부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군대까지 동원을 해요. 당시 아칸소 주에 있었던 주 방위군을 동원을 해서 리트로 고등학교에 흑인 학생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군대가 고등학교를 둘러싸고 흑인 학생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금 이런 찌질하고 인종차별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건이 어떻게 커지냐면 당시 미국의 대통령까지 이 리틀록 사건에 개입을 하게 돼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아주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의 실현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즉각 해산하라. 해산하지 않을 경우 연방군을 투입하겠다. 네, 사실은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원래 군인 출신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활약을 했었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바로 이 사람이 총사령관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주지사한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였죠. 주 방위군 고등학교에서 빼라. 인종차별 그만해라.
아니면 우리 연방 정부가 군대를 보내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겠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였습니다. 근데 이 주지사가 아니 설마 군대를 보내겠어? 했는지 군대를 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진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것도 미국에서 제일 가는 특수부대급이라고 불렸던 육군 제101 공수사단을 보냈어요. 그래서 흑인 학생들을 막으려는 주 방위군과 흑인 학생들을 등교시키려는 101 공수사단의 대치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1800년대 남북전쟁 이후에 이렇게 미국의 군대가 서로 대치한 건 처음이었대요.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이 주지사가 물러나요. 아무리 주지사라도 이 대통령하고 싸울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 방위군도 물러가고 이 리틀록 고등학교에 9명의 학생들, 흑인 학생들이 정식으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리틀록 인종차별 사건은 종결이 됐죠. 네, 인종차별 사건에 미국의 군대가 투입되었던 아주 기이한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미국의 인종차별 사건, 리틀록 사건을 들려드렸는데요. 인종차별 때문에 군대를 투입한 거, 이게 굉장히 신기해서 여러분에게도 또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떨 때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국가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런 인종차별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이 많을 때도 있죠. 하지만 미국에게 하나 배울 만한 점이 있다면 이런 사건에서 누군가는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 또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더라도 외면하지 않고 해결해보려는 이 미국의 마인드는 참 부럽네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